부동산 간단뉴 부간뉴.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뉴입니다. 세종은 활짝, 광주는 꽁꽁, 건설 경기 힙이 갈린 이유는? 전국 건설 수주가 1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1분기 건설 수주는 전년 동기 대비 7.7% 감소했습니다. 지역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세종 1521.7% 증가, 충북 266.1%, 서울 86%은 수주가 크게 늘었고, 반면 광주 마이너스 88.9%, 경남 마이너스 69.3%, 전남 마이너스 63.9% 등은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건설 수주 외에 수출과 소매 판매도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1분기 수출은 2.1% 감소, 소매 판매는 0%로 3년 만에 증가 멈춤. 반도체와 전자부품 생산은 지역에 따라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세종이 주택과 공장 건설 덕분에 수주가 급증한 반면, 광주는 거의 90% 가까이 줄어들며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지역 간 온도차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죠. 세종이 1등, 서울도 회복세, 5월 아파트 입주 전망, 왜 뛰었을까? 5월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95.1로 전월 87.5 보다 7.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입주 전망 지수란 건설사들이 앞으로 정상적으로 입주가 가능할지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100 이상이면 긍정적, 100 이하면 부정적 전망으로 해석됩니다. 세종 123, 서울 110.2, 대전 100, 충북, 충남 100 등 주요 지역이 기준선 100을 넘기며 회복 기대감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세종이 12.6포인트 상승하며 전국 최고치 123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22.4포인트나 급등해 7개월 만에 110선 돌파했습니다. 지방 주요 도시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광주 92.8, 대구 81.8, 부산 90 등이 전월보다 모두 상승했고, 충남, 충북은 100선을 기록하며 회복 신호를 보였습니다. 다만 경북 81.8은 유일하게 하락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번 상승세는 금리 인하 기대감, 서울, 세종 등 일부 지역의 가격 반등, 그리고 7월 시행 예정인 DSR 강화, 대출 규제를 앞둔 선제적 대응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50조 용산 개발, 서울 시민도 투자자 될 수 있을까?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일부 용지를 리츠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시민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우선 청약권을 주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고 있습니다. 지역 상생 리츠, 도입 논의. 국토교통부가 제안한 방식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주식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방식이 도입되면 서울 시민도 대규모 개발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용산 개발 규모는 약 50조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시는 4개 블록, 약 20만 제곱미터 부지에 대해 170m 이상 고층 복합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리츠 제도는 일반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부동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인데요. 특히 프로젝트 리츠와 지역 상생 리츠가 이번 용산 개발에 적용될 수 있어 시민이 직접 공공개발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수천억 교통분담금 냈는데 철도는 무기한 연기, 위례 주민들 분노 폭발. 서울시가 위례 신사선 재정사업 전환을 추진하면서 철도 계획이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례 주민들이 16일 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2008년 위례 신도시 개발 당시 정부는 철도 건설을 약속했고, 주민들은 약 1조 6,800억 원의 광역교통분담금을 부담했습니다. 그중 4,300여 원은 철도 건설에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 진척이 없어 약속 불이행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노선도에 위례 신도시 역이 빠지면서 불신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이 다시 표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신뢰 상실과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도 표출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위례 지역 아파트 시세는 2021년 고점 대비 수억 원씩 하락했으며 주민들은 서울시가 책임있는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철도 인프라가 도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12억 냈는데 공사비 또 오른다고? 서초 재건축 조합원들 부글부글. 신반포 18차 337세대 재건축 공사비가 2019년 대비 53%나 상승하며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추가로 늘어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2024년 기준 공사비는 평당 약 5,375만 원, 총 사업비는 약 8,298억 원에 달합니다. 이미 조합원 분담금이 가구당 10억 원을 초과한 상황입니다. 공사비 인상 요인으로는 최근 자재비 상승뿐만 아니라 단지 고급화 및 커뮤니티 시설 강화 등도 꼽힙니다. 일반 분양 없이 임대분만 포함된 구조로는 추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조합원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공사와의 갈등이 커지며 조합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부 조합원은 공사비 검증을 요구하며 조합 임원 해임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시와 구청에도 공사비 검증 요청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비사업 인허가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안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고급화를 둘러싼 기대와 부담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그리고 제도적 불투명성에 대한 불만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입니다. 홍대는 무너지고 용리단길은 날았다. 서울 상권 힙이 왜 엇갈렸나? 홍대 상권의 매출이 2019년 대비 무려 61% 감소하며 대표 상권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의류, 마이너스 72%, 카페, 마이너스 63%. 업종에서 큰 폭 감소가 확인됐습니다. 이는 유동인구 감소, 상권 트렌드 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반면 성수동과 용리단길은 각각 114%, 343%나 매출이 급증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수는 카페 128%, 베이커리 169% 등 트렌디 업종 중심. 용리단길은 음식점 181%, 카페 300% 등 폭발적 증가세가 확인됐습니다. 청년 자영업자들이 변화하는 상권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뜨는 곳과 지는 곳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젠트리피케이션과 맞물린 상권 재편 현상으로 분석했습니다. 상권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면 매출 하락과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서울 상권은 코로나19 이후 회복 단계에서도 지역별, 업종별로 명암이 뚜렷하게 갈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서 창업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서울 오피스 거래, 반토막, 공실률 3.26%. 왜 이렇게 늘었나? 2025년 1분기 서울 오피스 거래량이 전 분기보다 67.5% 급감했습니다. 거래 건수는 13건, 거래액은 1조 2181억 원으로 2024년 4분기 40건, 3조 5777억 원, 대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서울 전체 오피스 빌딩 공실률은 3.26%로 최근 3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도심 권역, CBD은 공실률이 1.47%, 3.35%로 급등하며 전체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주요 권역별로 모두 거래량과 거래액이 감소했습니다. 강남권, 거래량 87% 감소, 거래액 78.3% 감소. 여의도, YBD 거래액 93.1% 감소. 도심권, CBD 거래 건수와 거래액 각각 60%, 47.2% 감소.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고금리 여파,
임차 수요 둔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실률 상승은 오피스 수요 위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서울 오피스 시장에 대한 투자 또는 임대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향후 공실률과 수요 흐름을 면밀히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젠 10억으론 어렵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 12억 시대 본격화. 서울에서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가격이 대부분 10억 원을 넘고 있습니다. 특히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최저 공급가는 이미 12억 원대로 형성되고 있으며 중소형 면적도 10억 원 이상이 흔한 수준입니다. 최근 분양된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은평구의 경우 전용 74제곱미터 분양가는 최고 13억 원, 전용 59제곱미터도 11억에서 11.5억 원 수준입니다. 서울 외곽 지역조차 10억 원 이하 분양 아파트는 거의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날 공급된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도 전용 84제곱미터가 12억 원대로 책정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인상, GTX-A 등 교통 호재 등을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주요 단지들은 모두 중소형 평형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10억에서 13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서민과 실수요자 입장에서 부담이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서울에서 10억 미만 아파트를 찾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분양을 고민 중이시라면 향후 공급 흐름과 지역별 인프라 개발 계획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재건축보다 추억이 먼저 아파트 사진 공모전 찐 인싸 된 이유는 입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아파트 사진 공모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아파트 사진 공모전은 입주민의 일상과 추억을 담은 사진을 통해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참여 가능하고 주민 누구나 제한 없이 출품할 수 있어 참여도가 매우 높습니다. 주제는 가족, 이웃과 함께한 일상, 단지 풍경, 조경시설 등이며 사진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제출하면 됩니다. 참여가 활발한 단지에는 삼성레미안, 대우 푸르지오, 현대 힐스테이트 등 브랜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이 공모전을 계기로 재건축이나 시설 개선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과 자부심도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살아있는 공간으로서의 아파트를 조명하며 단순한 주거지를 넘어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는 장으로서의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아파트를 단순한 건물로만 보지 않고 주민 간 소통과 기억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인식하려는 움직임이 반갑습니다. 금싸라기 땅도 공매로 PF 부실에 서울 핵심지 매물 쏟아진다.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이 쏟아지며 부실 정리에 따른 공매 매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4월 기준 매각 추진 중인 PF 사업장 수는 396곳으로 1월 195곳,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서울 강남 대치동 등 핵심 지역에서도 PF 매물이 등장하며 투자 심리 위축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로 레미안 대치팰리스 인근 고급 주상복합 및 병원 부지가 공사비와 금리 부담으로 무산돼 공매에 나왔습니다. 아직 절반 가까이 되는 매물은 입찰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의 PF 매물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대출이 걸린 자산으로 부실 리스크가 높습니다. 전체 PF 매물 중 31.3%는 저축은행이 대리금융기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간 대출 실패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반영합니다. 금융당국은 PF 구조 조정의 속도를 내기 위해 이처럼 자산을 공매에 붙이고 있으며 매수자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여파로 PF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핵심 입지조차 투자 위축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목동 재건축, 조합 설립 이론은 어디? 목동 6단지가 2024년 상반기 중 조합 설립 1호 단지로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 10일 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를 열고 추진위 인준을 완료했으며 정비계획이 수립된 15, 7,
911단지와 함께 선도적으로 재건축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목동 전역에서 정비 사업이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6단지는 용적률 49.6%, 2173 가구 규모로 재건축되며 전체 14개 단지 중 8개 단지가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나머지 단지도 순차적으로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착공, 2032년 입주 목표로 가시화되는 재건축 일정. 서울시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통해 속도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3에서 4년간 목동 일대가 대규모 재건축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동은 1980년대 대단위로 조성된 신시가지로 총 2만 6천 가구가 들어선 서울 서남권 대표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정비 계획이 속속 마무리되며 앞으로 수요자와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상위 20%는 20억, 하위는 3억, 서울 아파트, 양극화의 끝.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이 6.0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5분위 배율이란 상위 20% 아파트 평균값을 하위 20% 평균값으로 나눈 지표로 가격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수입니다. 이는 작년 동월 5.11 보다도 상승한 수치로 고가 저가 아파트 간 격차가 극단적으로 커졌음을 시사합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고가 주택 거래가 급증하며 평균값을 끌어올렸습니다. 압구정, 현대 2차, 전용 198제곱미터가 105억 원. 서초, 레미안 원베일리, 전용 234제곱미터는 165억 원에 거래되는 등 역대 최고가 신고가가 속출했습니다. 반면 노원, 도봉, 강북 등 외곽 지역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도봉구 장동, 창동주 공아파트는 전고점 대비 72%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서울 아파트 시장 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강남권 전세가율, 매매 대비 전세가 비율, 도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으며 이는 전세 수요 위축 및 매매 가격 과열의 이중 구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서울 아파트 시장은 지금 고가 주택 쏠림과 외곽 침체라는 이중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재건축 사업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수천 대 1, 지방은 텅텅, 미분양 2.5만 가구, 왜 이렇게 벌어졌나? 서울은 청약 경쟁률이 수십 대 1을 넘는 단지가 속출하는 반면 지방은 분양 후 미계약된 물량, 준공 후 미분양, 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레미안 원베일리는 268가구 모집에 14,635명 지원. 반면 지방은 전체 준공 후 미분양이 3월 기준 25,117가구에 달합니다. 지방 미분양 중 절반 이상은 악성 미분양, 준공 후 미계약 상태으로 주택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방 93곳 중 30곳 이상이 1순위 미달.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 약 82%는 전세, 매매 전환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도 대거 미분양 매입에 나섰지만 한계가 있어 업계는 별도 세제 혜택이나 대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LH가 3,000가구 매입 계획을 발표했으나 업계는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가 조치 없이는 실질적 해소가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기사는 청약 양극화와 공급 불균형 문제, 그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함께 지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미분양을 넘어 장기 침체와 자금 회수 불능이라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고성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